네, 이재명 대선 후보 유력이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전국 개표율 38.8%인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이 유력합니다. 48.9% 지금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위 42.8%,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7.3%, 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0.9% 지금 상황이고요. 김영배 의원님,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민주당 예. 대선 후보가 일단 당선 우선, 유력, 물론 네. 확정은 아니지요. 확정은 아니지만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국민들의 뜻을 저희들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선 이 내란을 잘 종식하고 예. 또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문을 열어라라고 하는 명령이 한쪽으로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야당 되실 분들과도 상당히 잘 협의를 하면서 풀어가라라고 하는 면도 지금 표 차이를 보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무겁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겸손함 예. 또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48.9%인데 예측 조사나 이제 출구 조사에는 51% 정도 나오는 걸로 했었는데 사실 51.6% 넘어가면 이제 역대 최고 득표율이 되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서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지금 48.9%. 최영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당으로서는 어쨌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합치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더 앞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 당의 정치력의 미숙랄까요 부족이 참 빚은 결과라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자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쨌거나 전직 대통령의 그 계엄이라고 하는 예. 상당히 참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이런 선택,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예. 시작된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내란이다 해서 지금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그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라든가를 비춰보면은 이 경우는 압도적으로 사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지지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오히려 그렇게 이미 끝난 상황. 그래서 그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지금 예.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핑계로 본인의 사법 문제를 덮으려고 그러고 또 국민을 자꾸 갈라치게 하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의 정치력이 미흡해서 이걸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가야지 만일 예. 여기서 또 다시 그 내란 몰이로 내란 핑계로 정적들 자신의 지지하지 않은 간철방가량 되는 사람들의 여론을 거스르려고 한다면은 큰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 투표 개표 결과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 변호사님, 아까 이제 단일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아까 최영도 의원님도 살짝 얘기는 하셨지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만약에 그냥 더해버리면 1+1로 해버리면 50.1%니까 이재명 후보보다 좀 앞서는 걸로 나오긴 하네요. 그죠? 지금 보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으나 그 표 안에서도 갈라졌을 때 예. 다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보수 쪽으로 가는 게 더 많기는 하다라는 거는 사실 또 다수의 의견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단일화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하는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의 선거에서도 예. 보수의 분열을 하나로 화합하지 못한 게 패인이었다는 그 교훈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다시 그거를 막지 못했고 예. 단일화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쪽에서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상당히 계속 끝까지 견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뛰어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 탓할 게 아니라 예. 당 내부에서 그것을 풀어내지 못한 것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뭐 앞으로 이제 논의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 항상 민주주의에서는 대화 토론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수결이라는 것도 한 명만 더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맘대로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선거의 과정이거든요. 이 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뽑지 않은 사람들이 국민이 절반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명심해야 된다. 항상 그 예. 지난 야당 시절에 민주당에서는 협치를 안 한다 그랬지만 국회 내에서 다시 또 국민의힘과 협치하지 않았던 거는 또 국민들이 지켜봤던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견제 심리가 이번 투표의 결과로 작용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민의힘이나 윤 정부를 공격했을 때 했던 얘기를 스스로에게 되돌이켜가지고 이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도 협치 그리고 또 야당에 대한 협치 이런 것은 물론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함께 가야 될 문제다. 항상 명심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어쨌건 지금 3년 만에 다시 정권 교체가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지금 보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뭐 우리 국민들은 이제 위대하다, 그리고 현명하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계속된 이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탄핵 정국을 극복하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이제 외교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저 결과를 저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신 걸로 보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막 그 여야가 통합을 하고 여야가 이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야당 후보들에게도 거의 이제 절반 가까운 이제 투표를 하심으로써 이제 그 견제와 균형과 이제 상생을 하라는 국민의 뜻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는 물론이거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이제 여당이 되면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그 최대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라는 메시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 지금 좀 성패를 가른 지역이 좀 궁금한데요, 김영배 의원님. 결국은 이번 대선 어느 지역이 성패를 갈랐다고 보십니까? 뭐 우선은 수도권이 가장 큰 예.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울산과 부산, 네. 경남의 선전이었다고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 꽤 높은 득표를 보여줬다고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을 비롯한 예. 역시 역대로 늘 이 쪽집게처럼 맞추던 곳에서 또 이렇게 승리한 것이 뭐 결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번 봤더니요. 19대 때면 언제냐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당시 홍준표 후보가 3곳을 이겼었어요. 그러니까 울산하고 부산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갔었고 3곳이었고 지금은 6곳. 네. 울산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6곳에서 앞서고 있고 강원이 그때와 달라졌고 그러면 지난 대선 때와 좀 보면 그러니까 이때와 비교하면 이제 강원이 조금 이제 부산, 울산이 조금 국민의힘이 좀 강해졌던 거고 지난 대선하고 한번 비교해 줄 수 있습니까? 네. 20대 대선 때 보면 이제 지난 윤석열 대통령 때는 10대 7이었는데 이게 이제 11대 6으로 바뀌었고 양 변호사님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된 게 보니까 빨간색이 파란색이 바뀐 게 서울 그죠? 빨간색이 파란색 바뀌었고 충남, 대전, 충북 여기가 충남, 충북, 대전 여기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죠? 파란색으로 예. 이런 데가 성패를 가른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가장 우선은 이제 뭐 서울 이제 단일시로서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예.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상징적 의미 있는 서울에서 이제 승리한 것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쾌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뭐 스윙 스테이트이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선 결과를 좀 가름해 볼 수 있는 이제 충청도, 충북, 예. 네, 충북, 충남, 대전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다는 걸 봐서는 확실히 이제 중도층이나 이제 특정 뭐 좌우치지 않는 이제 그 무당표층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탄핵 정국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것으로 가장 적임자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강조해드리자면 예. 역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우리 이번에 높은 투표율과 높은 그런 득표율을 예. 주신 우리 호남 시민들께도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힘이 결국에는 민주당을 키워주시고 이때까지 보살펴주신 그런 힘이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동력 중에 가장 큰 바탕이다. 예.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자, 알겠습니다.